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에 도심 숲에 14층짜리 1,400세대 아파트를 짓는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도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제주시가 거의 사업자 편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도의회에 책임론까지 제기를 하면서 밀어붙여서 결국 허락을 받아냈는데 이 민간특례 사업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훈 기자, 예.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평가 동의안이 결국 도의회 본회의를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예. 후폭풍이 좀 상당한데 일단 민간특례 사업이 뭔지 저희는 압니다만은 좀 설명을 하고 일단 넘어가죠. 예, 도시공원은 지자체 등에서 예. 도시공원을 만들겠다고 계획했던 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해놓고 진척이 없는 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법원에서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돼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공원들은 해제가 되고 그동안 개발을 못했던 땅 주인들이 땅을 팔거나 혹은 우후죽순척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이게 난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민간 특례인데요. 공원에서 공공에서 공원 부지를 살 돈이 없으니까 민간의 돈을 끌어와서 공원을 만들면 그 부지의 30%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그 녹지로서 유지할 수 있게 된 게 민간 특례 사업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도 여러 곳이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곳은 사실 오등봉 공원입니다. 오등봉 공원이 공원 지정 20년이 되는 때가 오는 8월 11일이거든요. 이 날이 지나면 공원은 사실 해제가 되게 돼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도시공원을 묶였던 땅이 해제가 되면 이게 개발이 되니 이 안에다가 민간특례 사업을 해서 부지의 70%는 그냥 숲으로 두고 공원을 만들고 30%만 개발을 한다 이건데 사실 언뜻 보기엔 취지가 좋은데 결국은 다른 지역의 민간특례 사업을 보면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서 건설업체에만 수익이 돌아가고 또 난개발이 생기는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민간 특례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는 30% 부지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밀도 개발로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잘 가꿔진 공원을 배후에 둔 고급 아파트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과연 난개발을 막는 것이냐, 본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전도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등봉 공원 같은 게 좀 특이하게 아트센터랑 한라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완벽한 부대 시설을 갖춘 곳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애당초 오등봉 공원이 좀 한천도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녹지여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애당초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도로변 딱 붙은 곳이 아니면 건물을 올리지도 못하고 올려봐야 2층에서 4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규제를 풀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초밀도로 14층에서 15층짜리 아파트 1,400여 세대를 짓는 게 이게 더 난개발이냐 이런 논란은 계속됐고, 그런데 오등봉 공원은 이것도 문제지만 처음 시작부터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좀 드러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도시공원 지정이 오는 8월 해제되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 도시공원 부지를 제주자치도가 직접 매입을 하자 이런 계획도 있었고, 그런데 시간만 흘려보내고 막판이 돼서 지금 어거지로 민간특례 사업을 밀어붙인 거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서만 해도 7, 8년 전부터 대책 마련을 지적하긴 했었어요. 그때도 제주도는 마치 딴 나라 얘기처럼 대응을 해왔거든요. 사실상 별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수년 전부터 이어지는 일인데다 당장 성과가 나오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인사 때마다 공무원은 바뀌고 문제는 계속 방치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서 순세계 잉여금의 15%를 매년 적립하도록 했지만 그마저도 5%, 많아야 7, 8%만 적립된 데 신용만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16년도에 최근에 밝혀진 얘기인데 16년도에도 한 차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제안이 들어왔었고, 당시 제주시는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른 공원에도 민간 특례를 내부적으로 TF 같은 걸로 좀 검토를 했었는데 어쨌든 안 했고, 18년도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지방채를 한다고 이렇게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채로 이거 될 것이냐라는 말들이 나왔을 때 이게 우리 문제 없다. 그래서 호언 장담하는 보도자료까지 냈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자료 내고 4달 만에 지방채 대신 민간 특례를 다시 들고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들고 나온 게 불수용 입장 16년도에 내렸던 오등봉 공원을 들고 나왔고요. 그게 19년도 9월입니다.
그러니까 민간특례 사업이 환경 훼손이 되니까 안 된다 했던 거를 결국 제주시가 다시 해서 밀어붙여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앞뒤가 뭐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부터 우왕좌왕했는데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뉴스 보도를 했었는데 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제주시 행정 절차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작년 1월에 발표했었는데요. 시작부터 선정된 호반 컨소시엄에 대한 특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에 걸치는 행정 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업체 선정도 논란이지만 뭐 더 큰 논란은 그 이후의 행정 절차거든요. 그래서 민간 특례 사업은 보통과는 다르게 행정이 직접 사업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 사업자가 돼서 민간 특례 사업의 주체는 호반 컨소랑 제주시가 되는데 여기서 저도 느낀 게 심판이 선수로 뛰었을 때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냐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죠. 행정에서 나서서 모든 행정 절차를 주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다 프리패스로 통과했어요. 그리고 아예 자체 회의까지 열어서 뭐 이런 것들은 잘 통과하게 해주자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거는 말을 다 한 거고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이나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무사 통과로 보여지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방법을 찾아서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뭐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조사가 원칙인데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전 성격인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봄, 여름을 하고 나중에 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가을, 겨울 조사를 해서 이거를 합쳐서 퉁쳤습니다. 원래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되려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당시 심의위원장은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던 시청 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셀프 결제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 거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행정이 작정하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뭐 허점도 상당히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 특례 사업 곳곳을 뜯어보면 허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허점들은 규제를 바꿔가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뭐 시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천변은 45도 사선 제한이 있어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환경단체가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해명은 여기는 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거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간 특례를 위해서 용도 지역을 바꿀 거니까 경관 집층과도 무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아까도 뭐 다른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오등봉 공원 도시공원을 굳이 민간 특례 사업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 도시공원이 해제되더라도 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을까요? 없지는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 판단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공원이 해제돼도 앞서 말했다시피 용도 지역을 그대로 두면 건물은 얼마 애당초 올리지를 못합니다. 대신 뭐 공원 예정지는 지금처럼 그냥 숲으로 방치가 되겠죠. 공원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전 녹지 등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개발 제한도 일시적으로 걸 수는 있는데 이게 지침상은 가능한데 이게 보전 녹지로 바꾸려고 해도 또 이게 용역이니 뭐니 하면서 시간이 몇 달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공원은 해제되고 또 이거를 위해서 제주시가 일시적으로 개발 제한을 걸 수도 있지만 제주시는 아예 우리는 민간 특례를 할 거라서 이런 지침은 있지만 우리는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후로는 뭐 대법 판결이 20년 지난 곳은 풀어주라고 한 그 취지 자체가 2중, 3중의 제약권 제약은 해선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제주시는 민간 특례가 안 되면 여긴 그냥 풀어줘 버릴 거다. 이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배째라식으로 나온 거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든 뭐 민간 특례라든 토지수 입장에서는 재산권 제약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좀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민간특례 사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제안서를 낼 때 적정 분양 수익까지 적어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상비가 높게 나오면 이건 온전히 사업자가 온전히 부담하도록 돼 있고 이거가 가격 평가에도 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가격 평가를 내기 위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공시지가 5배로 결정을 해버려요. 공시지가 5배면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 예전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3, 4배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낸 가격 정보는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제주시는 이마저도 나중에 토지 보상비가 높게 나오면 사업자를 위해 분양가를 높여주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처음 사업자 선정 때부터 이런 생각이었고 나중에는 공시지가까지 예. 그리고 뭐 지침까지 앞으로 나중에는 지침까지 계속 무시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으면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뭐 보류시킬 수도 있었는데 책임론 때문에 아마 부담스러워서 통과를 시켰다고 봐야죠.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환도위를 포함해서 다른 예. 의원들과도 이미 상당히 뭐 사전에 교감이 오갔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회의에서도 그 밝혀야 될 문제들은 지적하지 않고 예. 좀 원론적인 문제인 상하수도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걸고 넘어졌습니다. 물론 그 상하수도 문제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모두가 알다시피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유로 한 차례 보류해놓고 한 달 뒤 심사에서는 이게 당연히 해결될 수가 예. 없는 문제인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통과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논란 사업이다 보니까 의회마저 한 번에 통과시키기가 조금 그래서 예. 일단은 한 번 숨고르게 한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의회 내에서도 민간특례에 반대 입장을 가진 의원은 한 10명 정도로 예상은 좀 됐었거든요. 표결에서도 반대는 10명 정도 나오리라고 좀 봤는데 뭐 그 관건은 기권표였어요. 기권표. 네, 뚜껑을 까보니까 반대가 9명, 기권이 1명, 나머지는 전부 다 찬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기권표가 다 찬성으로 돌아간 거 네. 셈이 됐는데 그리고 앞서 말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도민들 같은 경우에서는 의회가 거수기로 지금 전락한 예.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문제는 뭐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발 사업 인허가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모든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개별 인허가 하나하나 받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몇 년씩 걸려야 개발 인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만약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규모의 개발 사업을 민간업체가 했다면은 지금처럼 초스피드로 인허가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제주시가 사업 주체다 보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제주시는 민간특례 사업과 비슷한 개발 사업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번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기간에 인허가를 내줘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만 내로남불, 멋대로 행정이란 비난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